멜라닌 색소 어디까지 공부해봤니? 안녕하세요.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입니다. 여름을 나면서 색소 침착이 고민인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색소 침착의 주 원인이 되는 멜라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또 이 멜라닌 색소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멜라닌은 동물 조직에 있는 검은색이나 흑갈색의 색소로 멜라닌 세포에서 만들어져 각질 세포로 이동해서 표피 기저층이나 진피층으로 자외선이 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진피 내의 기질과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 유전자의 손상을 막아서 피부암이나 광노화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죠. 봄 햇살에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 햇살에 딸을 내보낸다라는 옛 속담이 있는데 햇볕을 많이 받는 여름에는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멜라닌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라 가을에는 일광에 노출이 돼도 유전자 손상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봄에는 겨울을 나느라 멜라닌 색소가 많이 적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봄에는 햇볕에 의한 유전자 손상이 더 많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안타까운 내용의 속담이네요. 백인들이 피부암에 좀 더 잘 걸리는 것도 이 멜라닌이라는 보호막이 약하기 때문이고 피부톤이 좀 어두운 사람들이 주름이 적은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멜라닌이 자외선을 막아서 노화도 피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멜라닌은 특정 효소들에 의한 합성 반응으로 보통 멜라닌과 적색 멜라닌으로 나뉘는데 보통 멜라닌은 갈색이나 검은색을 띠고 적색 멜라닌은 황색이나 적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율에 의해 피부색이 결정이 됩니다. 이 멜라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더 진한 색을 띠고 넓게 퍼져 있다면 더 연한 색을 띠게 됩니다. 또 같은 양이라도 피부의 위쪽에 있으면 본래의 색을 또 아래에 있으면 틴들 현상에 의해 푸른 빛을 띠게 됩니다. 아이들에서 많이 보이는 몽고 반점도 출생 시에 사라졌어야 할 일부의 진피 멜라닌 세포가 남아서 푸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통 멜라닌에 의해서 검은색을 띨 병변이 진피층에 있으면 몽고 반점처럼 푸른 빛을 띠는 것입니다. 다크서클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에서 긁은 피부 병변을 본다면 피부가 두꺼워져 있으면서 잿빛을 띠게 되는데요. 멜라닌을 가진 각질 세포의 층이 증가하면 아래에서 오는 푸른빛과 위에 갈색빛이 섞여서 잿빛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라닌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몸에 득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이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 멜라닌의 좋은 점이 궁금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멜라닌을 줄일 것인가 이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 질환의 대표인 기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백인은 기미가 잘 생기지 않고 흑인들은 정상 피부톤에 기미가 묻혀서 치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같은 아시아인들은 기미 같은 색소 질환이 잘 생기고 또 이는 미용적으로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기미는 광대나 이마 등에서 보통 양쪽으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갈색에서 회색의 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색은 주로 표피의 색소 침착을 의미하고 회색은 진피와 표피의 색소 침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색소를 구분해 진단하는 이유는 색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표면에 있는 색소는 딱지가 생겨서 떨어질 수 있는데요. 보통 딱지가 만들어진 후 떨어지면서 정상 표피층이 재생돼 밀려 올라오면서 병변이 제거되게 됩니다. 하지만 멜라닌 세포는 보통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데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는 병변은 제거 후에 다시 색이 올라오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한국처럼 기미 치료가 활발한 나라도 없을 것인데요. 요즘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쉽게 레이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미는 레이저로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표피에 있는 표재성 기미의 경우는 딱지를 만들고 그 딱지가 떨어진 후에 일시적으로 환해질 수 있지만 활성화된 멜라닌 세포를 막지 못하면 다시 색소가 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회색이나 청색을 띠는 기미들은 염증 등의 이유로 표피와 진피의 경계부가 망가지고 그 색소 자체가 진피층에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표피를 턴오버 시켜서 떼어내는 치료에 반응할 수가 없겠죠.
기미의 레이저 치료는 흔히 레이저 토닝이라고 불리는 치료를 의미하는데요. 이전에 색소 레이저가 높은 에너지의 치료였다면 레이저 토닝은 낮은 에너지로 반복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서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많은 레이저 광고에서는 활성화된 멜라닌 세포를 해결하면 기미도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는 레이저로만 떨어지는 것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활성도인지 그 개념부터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멜라닌 세포는 여러 단계를 거쳐 멜라닌을 만들어서 멜라노좀의 형태로 싸서 다리를 통해 각질 세포에 전달을 합니다. 이 각각의 단계가 활성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중 한 단계라도 막힌다면 활성도를 막는 치료라고 부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을 가진 화장품, 또 멜라논 크림으로 흔히 알려진 도포제, 항산화제, 비타민C의 이온 영동 치료, 이런 것들도 모두 같은 개념의 기미 치료입니다. 여기에 먹는 경구약도 있습니다. 트라넥삼산이 전형적인 경구약의 성분인데요. 염증 후 색소 침착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처방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활성도만 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도포제뿐 아니라 박피제나 박피 치료 등도 기미를 호전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꺼워져 있는 각질층에 멜라닌 세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각질층이 얇아지는 것도 치료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기미에서 진피층의 변성과 혈관 확장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 피부 톤이 붉어져 있는 경우 기미 치료에 반응이 적은 경우가 많은데요. 진피층이 표피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치료 측면에서도 붉어져 있는 것은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레이저는 멜라닌에만 특이적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위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파장에서는 멜라닌과 헤모글로빈의 흑광도 차이가 좁아져서 붉은색에도 흡수되어 원치 않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피의 혈관 확장이 적어야 하고 또 염증이 가라앉아 있어야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멜라닌 색소 과다인 기미의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멜라닌 색소에 대해 공부해보고 그 대표인 기미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더욱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 초이였습니다.